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미국 증시는 올해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제법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뉴욕 증시. 이 PC 물가 상승폭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긴축 공포는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요. 지난주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잘 버티다가 제법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3%대 큰 폭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PC 인플레이션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 연준의 지속적인 긴축 스탠스,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지금 PC 인플레이션 숫자들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긴축 스탠스가 얼마나 오래 갈지가 지금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듯이 다우가 마이너스 3%, 나스닥은 마이너스 3.3%, 대부분 다 3%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포스러운 물가 부분을 한번 짚어보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PC 인플레이션이 예상치가 4.3%였는데 4.7%, 전달이 4.6%였으니까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달 대비 숫자로 보더라도 0.6%나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인 0.4%를 상회하는 모습이고요. 0.6% 곱하기 12 하면 7%가 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 숫자가 여전히 너무나 높다라는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주거비를 포함한 서비스 인플레이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의 이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이 서비스 쪽입니다. 이게 7.6%가 나오고 있어요. 저 숫자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떨어지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은 다시 또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각이 지속되다 보니까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5.25%까지 인상이 아니라 6% 이상까지도 올리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상존을 하면서 전체적인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미쳤냐면 달러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빠지고 있던 달러가 이것이 이제 전체 증시를 긍정적으로 몰아서 갔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신흥국 시장도 굉장히 안 좋은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국채 금리도 굉장히 연초만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빠질 것 같이 3.3%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다시 급 반등을 해서 거의 4% 수준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시장의 조정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이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경기 부분이 더 중요할 것이다. 또 이번 조정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는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본부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경기 침체, 내년 하반기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될 텐데, 진짜 경기 침체 당장은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입니까? 네, 저희의 판단으로 그렇다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금리가 예상보다 높게 형성이 된다는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1년 반 전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가 미 연준이 5%나 1년 동안에 올리는 경우가 됐죠. 그러면 예상이 0에서 5는 굉장히 높은 숫자이지만 지금 뭐 5%에서 5.5%, 그러니까 약 한 5%에서 10% 정도 추가로 더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강도, 그 기울기가 낮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작년 말만 하더라도 올해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거라고 90%가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숫자는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소매 판매 숫자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1월 달에 6.4% 작년 동기 대비 성장을 하면서 전달에 5.9%보다 상승을 했고요. 또 지금 개인 소비 증가율이 여기에 나와 있듯이 1월 달마다 숫자가 좀 좋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2022년보다 훨씬 높은 1.8%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1.3%였고요. 또한 지금 신규 주택 판매도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670만 가구, 전에는 예상치는 620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가 어느 정도 소비가 뒷받침된다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십니다. 이 수준이 지금 마이너스 0.83%, 10년 마이너스 2년이 그렇고요.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0.91%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금방 일어날 듯이 걱정을 하시지만 길이는 길다면 3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연체율이 나오고 있죠. 미국의 은행권의 연체율을 보시면은 4분기가 1.24%로 3분기 대비해서 살짝 올라갔습니다. 과거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숫자들을 보시면은 2.5%, 2.9%, 5.3%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개인과 기업을 나누어서 보더라도 숫자가 확연하게 나오는데 지금 보면 가계대출 쪽은 보통 3.5에서 3.8% 정도 사이에 경기 침체가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겨우 2.08%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살짝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업 쪽은 더 너무나 숫자가 좋습니다. 오히려 3분기 1.09에서 4분기 1.03으로 떨어졌습니다. 저 숫자가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 과거에는 1.4, 2.9, 5.4 이런 숫자였으니까 지금 현재 이 펀더멘탈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출이 일어났겠고요. 대출 증가율이 계속 일어난다면 이 예대율이라는 것이 상승을 하면서 경기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예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이 예대율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68.45% 정도 되니까 앞으로 전 고점인 77% 수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년은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반론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기 침체뿐 아니라 시장에선 지금 높은 밸류에이션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있어야 상승 여력이 있는 걸 텐데 그렇죠. 특히 대형 기술주라든지 성장주의 밸류가 너무 비싸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네. 본부장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네. 자, 결국 이 PER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익성이 중요합니다. 생산성이 얼마나 나아지냐도 중요하죠. 지금 기업 실적이 당연히 좋아야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건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S&P 500 기업의 12개월 포워드 PER이 약 17.7배 정도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근데 과거의 10년 평균이 얼마냐? 17.2였고요. 5년 평균이 18.5니까 그렇게 비싼 부분은 아닙니다. 10년 평균보다 살짝 높은 상황이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왜 주식을 사야 되지? 당연히 그냥 미국 국고채를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국채를 사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5% 정도의 미국의 금리죠. 정부 금리입니다. 근데 지금 배당 수익률은 2%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주식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 이 PER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대형 기술주들, 빵이라는 종목들이 퍼포먼스가 안 좋습니다. 근데 P 멀티플은 훨씬 더 높다. 이게 이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시면은 24배와 17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괴리가 벌어져 있으니까 대형 기술주를 다 던지자. 나스닥이 안 좋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나스닥은 금리 민감하기 때문에 던져야 된다. 이런 논리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숫자를 좀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죠.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면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스닥의 부채 비율이 S&P 500보다 더 낮아요. 그만큼 금리 민감도가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전체적인 부채 비율은 나스닥이 가장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숫자를 보면은 지금 나스닥의 PER이 23배이고 S&P 500이 18배 정도 되고요. 이는 28%나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26%나 더 높고요. 또 부채 비율은 오히려 15%포인트나 낮습니다.
여기에 이익 증가율 앞으로 2년 동안에 60%나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자, 이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현재 이 PER이 전혀 비싸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상대적인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채 비율을 봤을 때 여전히 나스닥 쪽의 매력도, 상승 매력도가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PC 충격에 출렁임을 보였던 한 주를 보내고 우리가 다시 포트 구성에 한번 전략을 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저희는 큰 변화는 없고요. 기존적인 전략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과 신흥국의 매력도를 놓고 봤었을 때 여전히 신흥국의 매력도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달러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나스닥의 매력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비중으로서 65%나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신흥국의 성장률과 선진국의 성장률을 비교해 봤었을 때 올해는 82%의 성장률이 신흥국에서 온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무래도 신흥국의 매력도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성장주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부분이 전부 다 성장을 크게 하면서 높은 ROE를 창출해내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초점을 여전히 강하게 가져가셔야 되고 이번 조정에서 좋은 투자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은 계속해서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단순히 높은 금리는 성장주의 부담이다라는 공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음표가 좀 붙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즘에 성장이 일어나는 쪽은 계속해서 높은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면서 성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전기차를 보시면은요. 앞으로 이 전기차의 매출 증가율을 계산하시면 너무나 높다라는 것이죠.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 대부분 다 앞으로의 신차 판매는 다 전기차 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국가별 전기차의 매출 중에서 전체의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2040년의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요.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전기차일 겁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워낙 높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럽 쪽으로는 앞으로 100% 전부 다 전기차로 판매가 될 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태양광과 풍력 이런 부분들이 전체 전력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 시기가 언제냐? 2026년이 지나면 그렇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두 업종의 성장률은 워낙 높을 것이고요. ROE도 굉장히 높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한번 뽑아 보면은 우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서 한번 보시면은요. 상대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에 보시면 오른쪽에 ROE 숫자들이 나오죠. 상당히 높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면서 상대적인 상승 여력, 저게 목표가는 아니지만 그만큼 매력도가 높은 기업들 10개를 뽑아보면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제 전기차 부품인데요. 이쪽 부분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ROE를 앞으로 창출해 나아갈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기업들은 조금 더디게 올라가겠지만 전체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상승 여력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여기에 재미있는 부분은 한국의 전기차 부품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온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대표적인 이 두 개 업종에 대한 초점이 지금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아와 현대차가 또 상승 여력이 가장 높게 점쳐지는 종목으로 올라왔네요. 자, 앞으로 또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전략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